도와줬던 초라한 여성이 사실은 재벌가 차녀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수십 대의 외제차 행렬이 회사 앞을 뒤흔들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회사 구내식당은 항상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트레이에 국을 올리고 반찬을 담는 소리,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웃음소리, 휴대폰 진동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하리는 일부러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애매한 시각을 골라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불편하기도 했고 매번 자리를 찾느라 눈치 보는 게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동으로 가장 구석, 사람 없는 자리를 먼저 훑어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구석 자리에는 낯선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구석 끝 테이블에 한 여자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비어있는 쟁반만 놓여 있고 물컵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억눌러 삼킨 듯한 훌쩍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원 몇 명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다가 곧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 뭐야 저 사람하고 중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리는 쟁반을 들고 줄에 서 있다가 습관처럼 시선을 구석으로 돌리더니 잠시 굳어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쟁반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울고 있는 사람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평가에 떨어진 사람, 상사에게 혼난 사람, 혹은 개인사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까지 이 건물 안에는 각자의 사정이 넘쳐났습니다. 나라고 뭐 다르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자.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국을 담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줄을 따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수록 귀끝에 계속 그 훌쩍이는 소리가 걸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할수록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 사이로 짧게 끊어지는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트레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자 하리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는 발걸음을 식당 출구 쪽이 아니라 일부러 먼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구석자리 그리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손등 위에는 미처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손가락은 허공을 움켜쥐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손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너무 작은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본인조차 놀랐습니다. 여자는 어깨를 움찔하더니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제가 좀. 여자는 급히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지만 닦을수록 더 지저분해질 뿐이었습니다. 하리는 자리에 트레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엮이지 말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여자는 눈을 내리깐 채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지갑이랑 폰을 다 잃어버렸어요. 카드도 현금도 다 지금 당장 집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흔한 사기 수법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순간 하린의 눈앞에는 몇 년 전 자신이 당했던 기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월세가 밀려 주인에게 쫓겨날 뻔했을 때 지하철역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일. 그때도 그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건넸고 돌아온 건 아무 연락도 감사도 아닌 씁쓸한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그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 진짜예요. 회사에 면접 보러 왔다가 잠깐 카페에 들렀는데 돌아와 보니까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단 누구 연락도 못하고 계속 여기서 서성이고만 있었어요. 여자는 말을 이어가다 다시 목이 메인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을 것에 집중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의자에 트레이를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싸구려 지갑을 꺼내 지퍼를 열자 접혀 있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모아둔 동전들이 보였습니다.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돈이었고 통장에는 이미 공과금으로 빠져나갈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유라고는 전혀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70만 원.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금액을 세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손에 쥐고 있던 현금의 총합이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이달 말은 더 팍팍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자니 계산기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지갑에서 현금을 모두 꺼내 봉투를 찾듯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 돈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나도 여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속으로 중얼거린 뒤 그녀는 봉투를 단단히 접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하리는 여자의 앞에 봉투를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그의 손 안에 쥐어줬습니다. 여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 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어떻게 갚아요? 나중에 형편되면 갚든가 말든가요. 사람 사는 거 뭐 다 비슷하죠. 하리는 일부러 가볍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꼭 움켜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계속해서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깨물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잊지 않을게요. 진짜로요. 그 말은 흔한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밥은 그래도 먹고 가요. 안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하리는 쟁반을 다시 들어 다른 쪽 빈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묵직했습니다. 등 뒤로 여자의 숨 고르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FAINT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식판 안에 밥과 국, 반찬이 어울리지 않게 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 온기는 이미 많이 식어 있었고 김치도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나도 참 왜 이러고 사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해를 본 건 분명 자기인데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자신의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몇 번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식당에서 마주친 여자의 울먹이던 눈빛이 자꾸 떠오르며 후회가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며칠 뒤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을지 하리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하리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메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얼마 전부터 붙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 기사 알림이 계속 떠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확인하지 않고 창을 닫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도 야근이네. 그녀는 작게 투덜거리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전원까지 완전히 내리고 난 뒤에야 텅 빈 사무실이 주는 기묘한 적막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들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자리만 간신히 정돈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오늘 점심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구내식당 구석에서 떨리던 손, 구겨진 봉투, 그리고 잊지 않을게요라는 말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또렷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이, 뭘 또 생각해. 이미 준 거고 끝난 건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파고드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통장 잔액이 빨간 숫자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리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괜히 더딜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면에 뜬 잔액은 숫자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12만 4천 원. 그녀는 숫자를 조용히 읊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최소한의 식비까지 계산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 진짜 미쳤나 봐. 한숨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이미 돈은 건네준 뒤였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걸을 때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사이를 지나며 그녀는 어깨를 한번 움츠렸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위쪽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았겠지. 내가 준 돈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야 조금은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는 돌아가는 내내 둔탁한 소리를 냈고 전기장판 한쪽은 이미 열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작은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찬물에 라면 하나를 풀어 끓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반복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받던 그 여자의 눈빛, 울먹이면서도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단단해 보이던 눈동자. 설마 또 사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거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대충 후루룩 삼킨 뒤 그녀는 노트북을 켜 월급일과 각종 납부일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엔 진짜 아무것도 못 사겠다. 그녀는 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은 이미 몇 번이나 핑계를 대고 빠진 지 오래였고 새 옷을 산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카드값, 공과금, 대출이자 같은 단어들만 줄지어 있었고 나를 위해 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오늘 집에 갈 수 있게는 해줬네. 그런 생각이 들자
자신이 아주 쓸모없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묘한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의 끝을 버티게 해 준 손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잠시나마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이불을 고쳐덮고 내일은 제발 상사에게 혼나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잔뜩 날 선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람들 입에서는 이번에 진짜로 자른데 계약직부터 정리하는 거래 같은 말들이 쉼없이 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인사팀 직원들이 묵직한 서류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리는 커피를 들고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 후 박상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이대로면 우리 팀도 안전하지 않아. 특히 계약직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는 일부러 계약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네 하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언제는 안전했냐는 말을 삼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려던 순간 박상무의 목소리가 다시 등을 붙잡았습니다. 하대리, 잠깐 내 방으로 올라와. 상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사무실과는 또 다른 종류의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와 고급 소파, 벽에 걸린 액자들이 묘하게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별로야. 회사 생활 힘들어? 그는 마치 걱정하는 척 묻는 어조였지만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계약직은 자리 보존이 생명이야. 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요즘 위에서 예산 아끼라는 말이 계속 내려와. 누굴 남기고 누굴 보내야 할지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그는 의미심장하게 서류를 뒤적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찍어 놓은 건가? 하는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올랐습니다. 앞으로 실수 하나하나가 크게 보일 거야. 잘해보자고. 그는 마지막 말까지 공손한 표현을 썼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내킬 때 자를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무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하리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잘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70만 원과 구조조정, 그리고 방금 들은 상무의 말이 뒤엉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모니터를 켰을 때 화면 속 메일 수신함에는 전사 인력, 효율화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클릭을 망설이다가 결국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 안에는 인력 재배치, 계약 종료, 조직 통폐합 같은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갈수록 어제 식당에서 느꼈던 묘한 개운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옆 포스트잇에 적힌 작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했던 만큼 언젠가 돌아온다. 몇 년 전 힘들던 시기에 스스로에게 쓰곤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매일 창을 닫은 뒤 오늘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길처럼 번지던 구조조정의 공기 속에서 단지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건넸던 70만 원이 곧 이 회사 전체의 판을 뒤집는 방아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회사 정문 앞에 늘어설 고급 외제차 행렬이 자신을 향한 예기치 못한 대답이 될 거라는 사실도 아직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회사를 향해 걸어가던 하리는 정문 근처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늘 한산하던 아침 풍경과는 달리 정문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비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뭐지? 그녀는 걸음을 늦추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차량 유리창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지만 차체만 봐도 일반 방문객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씩 정문을 지나갈 때마다 경비원들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안내했고, 회사 직원들 역시 건물 앞에서 웅성거리며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고급 차량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긴장감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정문 위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시간에만 업데이트되는 공지 화면에는 귀빈 방문 일정 안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관리팀이 급하게 만든 듯한 임시 표식들이 주변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귀빈? 설마 구조조정 발표라도 하려고? 그녀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불안한 소문과 상무의 압박이 떠올라 온몸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갑자기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누구야? 연예인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고, 몇몇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려다 보안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서 한 여성이 고급 세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긴 코트에 묶은 머리,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눈빛까지 더 이상 평범한 방문객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순간 머릿속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식당 구석에서 떨리던 손등과 울먹이던 눈매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이 살짝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할인의 가슴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도, 혹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기를 당해 울던 여성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회사 앞에서 수십 명의 의전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관리팀 팀장급으로 보이는 인물이 빠르게 다가가 여성을 안내했고, 건물 안에서는 임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건물 쪽으로 한 발 내딛자 양옆의 수행팀은 그녀를 보호하듯 자연스럽게 포위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익숙한 회사 아침 풍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 전체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마음 한가운데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맞는 걸까? 아무리 보아도 틀릴 리 없는 얼굴, 자세, 표정. 며칠 전 식당에 앉아있던 그 초라한 차림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의 그녀는 재벌가 혹은 고위층 특유의 위엄을 자연스럽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준 그 돈은? 생각이 그 지점에 이르자 온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정문 근처에 붙잡힌 채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주차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직원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지금부터 건물 안쪽 동선으로 이동해 주세요.
귀빈 동선과 겹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평소에 보던 태도보다 훨씬 낮고 긴장된 어투였습니다. 직원들은 군말 없이 빠르게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 여성을 향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인 역시 발걸음을 옮기려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도와줬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스캔했고 아주 잠깐이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놀란 듯 크게 눈을 뜨는 그 여자의 표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인식과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 하리는 확신했습니다. 맞다. 그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회사 정문 앞을 가득 메운 이 고급 외제차 행렬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며칠 전 구내식당에서 건넸던 70만 원이 되돌아오는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는 며칠 동안 이 회사 전체가 뒤집히고 그녀의 인생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회사는 이미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빨리 준비한 듯한 환영 배너가 세워져 있었고 관리팀 직원들이 바쁜 얼굴로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출입 게이트 앞에서 카드를 찍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공지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YS그룹 차녀 윤세아 본사 긴급 방문.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윤세아? 그녀는 속으로 이름을 부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칠 전 구내식당에서 떨리던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던 그 여자가 YS그룹 차녀라는 단어와 함께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크린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양력과 함께 차기 경영권 승계 유력이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크린을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게 그분이야? 오늘 감사팀도 같이 들어온대. 회사 난리 나겠네. 그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시야도 어딘가 먼 곳을 향한 듯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마주친 그 얼굴을 다시 떠올리며 심장이 규칙적인 박동을 잃어갔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한층 커졌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바라보는 시선들 틈으로 수행팀을 둘러싸고 있는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 자락이 흔들리는 모습, 주변을 살피는 단정한 시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중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할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집중력,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따뜻한 눈빛. 식당에서 보던 초라한 모습은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아가 이동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 시선을 가볍게 무시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던 사람처럼 정확하고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왜 나를 보는 거지? 세아의 눈동자에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조금의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느끼기엔 그것은 단순히 기억해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찾아 헤맸던 사람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행팀 직원이 서둘러 세아에게 귓속말을 했지만 세아는 그를 무시하고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손끝까지 온 신경이 몰려들며 뻣뻣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 역시 상황을 이상하게 느끼고 세아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늦게 자신에게 향하자 더더욱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보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세아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할인 쪽으로 몇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수행팀이 급하게 움직여 그녀를 막아서면서 동선을 정리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결국 세아는 가까이 오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할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눈빛처럼 깊었던 시선은 몇 초 동안 이어졌고 그 몇 초는 할인에게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회장실 방향으로 이동하자 주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추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누구 본 거야? 아는 사람인가? 계약직이랑 아는 사이일 리가 없잖아. 하리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문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손목 위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식당에서 보던 모습과 지금의 윤세아를 머릿속에서 비교하려 했지만 두 장면이 너무 달라 쉽게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극적으로 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초라한 외투, 떨리는 손, 잃어버린 가방, 그것이 과연 연기였던 걸까? 그러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본 걸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돈을 준 것뿐인데 저런 시선이 돌아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윤세아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회사 방문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더 큰 소용돌이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아가 모습을 감춘 뒤에도 회사 전체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복도 곳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방문 이유를 추측했고 감사팀까지 동행했다는 소문은 회사 분위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리는 모니터를 보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계속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세아와 잠시 스친 시선이 반복 재생되었고 그 감정이 섞인 깊은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봤지? 그녀는 그 질문만을 여러 번 되뇌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느새 사무실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직원들 대부분이 로비 상황을 궁금해하며 슬쩍슬쩍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고 누군가는 감사팀 온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인의 심장은 또 한 번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이라면 아마 윤세아를 수행하던 바로 그 팀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했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가에 반사된 모습 속에서 고급 정장을 입은 인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하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파고들 듯 똑바로 마주온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린의 얼굴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하린을 향해 걸어왔고 주변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환한 조명을 받으며 다가오는 그 남자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하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잠시 잊은 듯 멍하니 굳어섰습니다. 민재는 감사팀 소속 명찰을 가슴에 단 채 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안내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랬듯 침착했고 말투도 차분했지만 하린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린아, 여기 있었네. 그는 주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왜 여기 있어? 그 작은 속삭임 같은 말은 긴장으로 인해 더욱 떨렸습니다. 민재는 순간 잠시 숨을 고른 뒤 방금까지 수행하던 역할을 내려놓은 듯 표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주변 직원을 의식한 그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 속에는 풀리지 않은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아, 이따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가 짧게 남긴 그 말은 또 다른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교환했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둘이 아는 사이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하린은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이 기묘하게 굳어갔습니다. 형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오빠의 표정은 너무 익숙했고 동시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팀의 뒤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세아였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다가 하린을 확인하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린은 자신을 바라보던 세아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고마움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해온 문제의 답을 찾은 듯한 확신이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아는 말없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놀랍게도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찾았어. 당신이 맞아요. 하린은 순간적으로 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자신에게 돌아온 이 눈빛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세아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침착하게 감사팀을 이끌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 둘의 걸음에는 이미 오래된 믿음과 깊은 교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린의 마음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어? 심장이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아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회사 점검이 아니라는 예감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가 식당 구석에서 시작된 단 한 번의 선택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린은 이제서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이 회의실로 들어간 뒤 복도는 다시 분주해졌지만 하린의 머릿속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도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켜져 있었으나 글자는 흐릿하게 보였고 손끝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감사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윤세아의 시선은 더 큰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보는데 왜? 생각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소곤거리며 이번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추측했고 모두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의 중심에 자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오직 할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고 그 중심에 윤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수행팀 몇 명이 뒤따라왔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한 걸음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할인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을 들어 올리려다 경고받고 급히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입만 열다 닫았습니다. 할인 씨, 잠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세아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사무실 전체가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집중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공기가 다른 밀도로 바뀐 듯 느껴졌습니다. 깊은 호흡을 한 뒤 세아는 테이블 위에 들고 있던 서류철 몇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문서들 사이에는 표, 금융 흐름, 내부 보고서, 계약 내역 등 회사의 민감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회사 내부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 자료들입니다. 세아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문서를 바라보며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하청업체 부당계약, 횡령 의혹, 직원 간 차별적 지시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몇 가지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업무 부당 전가 사례, 부서 내 특정 직원 대상 반복적 압박. 읽는 순간 할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이거 할인 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아는 말끝을 또렷하게 정리하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왜 자신을 알고 있는지, 왜 이런 서류를 보여주는지, 왜 자신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바라보였는지 어느 질문 하나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도와주셨죠. 그날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아마 할인 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도 묻지 않고 눈빛 하나 보고 믿어주셨습니다. 할인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그저 흔들리는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상황도 회사 내부 상황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할인 씨가 보여준 도움은 제가 다시 움직일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할인 씨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세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절대적인 확신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회사의 상당 부분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내부 부패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할인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세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할인 씨라면요.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회사의 향후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할인뿐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세아, 준비됐어.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할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곧 감사 발표가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할인의 마음 깊은 곳을 가장 세게 울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감사 발표를 앞둔 오후 회사 전체는 마치 숨을 꾹 참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출입문 근처로 몰려들었고 복도에는 불안과 긴장이 단단히 엉켜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박상무였습니다. 그는 오전부터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다급히 지시를 내리거나 목소리를 낮추어 분명히 숨기고 싶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뭉치가 흐트러져 있었고 일부 문서들은 훼손된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이 공간에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듯 사무실 문을 반쯤 닫힌 채로 두었습니다. 할인은 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리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 쉽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자꾸만 상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섞인 대화가 새어나왔고 간혹 서류가 탁 쳐지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직원은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도 문 너머의 기운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손등을 가볍게 움켜쥐며 긴장감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상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박상무가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걸음은 급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복도 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를 본 직원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길을 터줬습니다. 그런 박상무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정확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하대리, 잠깐. 그가 낮게 부르는 목소리는 얼핏 침착한 듯 했지만 속에 숨겨둔 경계와 분노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아, 네, 상무님. 할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말보다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회의실 하나를 향해 걸어갔고 할인은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실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대리. 박상무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은 채 고개를 기울여 할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질문 의도는 날카로웠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감사팀에서 내 주변을 서성거릴까? 그 말에 할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답하려 했지만 박상무는 그녀가 말을 하기 전에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확 내려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박상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다시 낮추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이 가라앉지 않는 듯 그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몇 장을 꺼내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처리한 거래 내역들이지? 서류에는 최근 몇 달간 할인이 맡았던 업무 흐름들이 정리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고의로 잘못 표시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뒤집어 씌울 생각인 건가? 할인의 머릿속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면 감사팀이 뭐라고 생각할까? 박상무는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 하나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할인의 목 뒤로 서늘한 감각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아가 건네준 서류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문장이 그녀의 손끝을 짓누르던 공포를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고 그 말은 박상무의 의도를 흔들 만큼 명확했습니다. 박상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말은 위협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도 벼랑 끝에 있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쾅 닫힌 문 소리는 복도까지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감사팀이 상무실을 향해 전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박상무의 반격은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파국의 끝을 드러낼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아무리 큰 회의라도 이렇게까지 모든 직원이 긴장한 표정을 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원진은 앞쪽에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팀장, 대리, 사원들이 빼곡히 자리했습니다. 할인 역시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요동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내부 감사 결과 발표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윤세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정면 단상에 서는 순간 마치 회의실 전체의 조명이 조금 더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행팀은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준비된 서류를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침착한 손동작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이미 모든 일을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은 회사의 구조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무게감은 대회의실을 깊게 울렸습니다. 세아는 스크린을 넘기며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박상무가 개입한 하청업체 비정상 가격 조정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횡령 의혹이 드러나는 계좌 흐름도와 비공식 계약 문서 스캔본이 떴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자료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서 내 특정 직원들에 대한 차별 지시, 허위 평가서, 압박 면담 기록들, 그리고 그중 일부에 할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할인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세아는 곧바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단순히 업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됐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즉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문이 열리며 감사팀이 박상무를 동행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는 이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자료의 양과 정확성은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음모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패 건은 회사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큰 변화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좌석들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침묵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세아의 시선이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 할인에게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자신이 숨조차 잇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아는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 무언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인사팀 직원이 단상에 올라 추가 공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내부 피해 사례 중 일부는 회사의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부서 재배치를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문서를 살짝 확인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이름 중 하나는 할인 씨입니다. 순간 할인의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는 현실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할인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세금도 빠듯한 계약직이었던 자신이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고개를 돌리자 윤세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나아질 거예요. 그 짧은 말은 그 어떤 약속보다 강한 위로였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그녀는 더 이상 주변을 피해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순간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회의실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